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점심 맛있게 다들 드셨어요? 네. 황금 같은 주말에 무려 매일 5시간씩, 10시간씩이나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선생님들이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한 거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5분 정도 남아서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안내들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또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릴 거라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 이제 총 5분의 강사가 돌아가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마이크를 켜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거라서 주변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으면 저는 음소거 해제하시고 그냥 말로써 소통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말로써 이제 소통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뭔가를 남겨주시면 저희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함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혹시라도 진행을 하시다가 뭔가 어렵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디오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굴 보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3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시간 되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업에 대한 궁금한 점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오늘 첫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서 제가 지금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수업과 관련해서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그 전에 저희가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할 게 따로 필요할까요? 메모요. 네. 일단은 저희가 교환 PDF 파일로 선생님들께 드린 것들 보시고 저희가 이 수업 자체가 이론적인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실습을 이제 직접 해보실 거라서 필요에 따라서 메모를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꼭 노트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첫 시간은 사실 이론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고 오늘 NFT에 대한 수업을 들으실 텐데 그 부분은 혹시라도 나는 NFT를 전혀 몰라 하시는 분들은 좀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PDF 파일이 배포가 됐나요? 저희가 오늘 강의 교환은 단톡방에 PDF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내 걸로 소화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유튜브 링크를 걸어서 선생님들께 일부 분께로 이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실습에서 좀 안 듣던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총 14분이시거든요. 선생님들 신청해 주신 분이 14분이시고 저희가 한 분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네. 아직 1분 정도 남아서 한 분 들어오시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라서 5분만 더. 네네네.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트메이커 센터 핸즈심. 네. 선생님 실명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좀 호칭해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신청해주신 선생님들은 다 오신 것 같고요. 시간이 1시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네. 네.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할 저는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 제외하시고는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선생님도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로 먹고 사는 여자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좀 든든하게 많이들 드셨나요, 선생님들? 아니요. 아니요, 어떡해요, 노정님 선생님. 네. 저희가, 사실 저도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6시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간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 지치지 않으시게 중간중간에 간식도 좀 챙겨 드시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메타버스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10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저는 그 첫 시간으로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 메타버스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서 제가 메타버스로 먹고 사는 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입으로 먹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KNN이라는 채널에서 20년 이상 방송을 했고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주변에서 자꾸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잘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떨지 않고 말을 해요? 라고 자꾸 물어보셔서 이제 스피치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20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트렌드를 이제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 되는 강의를 제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딱 했던 것이 Recording in progress. 메타버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런 저의 부캐, 메타정화라는 부캐로 다양한 메타버스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야? 그 첫 시간에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네. 메타버스? 버스? 그거 뭐 타고 다니는 버스야? 네. 교통수단이야? 이거는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겠죠.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른다. 1번. 네.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게 뭔지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은 없다. 네. 플랫폼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다. 2번. 들어봤고 메타버스 플랫폼도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밴드든 혹은 기더타운이든 뭔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4번은 메타버스의 개념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도 필요에 의해서 자주 활용하고 있다. 자, 선생님들 채팅창에 나는 과연 몇 번인지 1번, 2번, 3번, 4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험해 본 적 있다. 박재선 선생님, 노정임 선생님, 이명 선생님. 이태희 선생님은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일단은 다들 들어는 보셨나 봐요. 네, 메타버스가 적어도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뭔지 지금부터 그 개념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를 내리면 일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한 것은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의 장편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였습니다. 네. 이때 등장했던 가상현실의 이름이 메타버스고 여기에 등장하는 가상자아가 아바타였는데요. 이후에 영화에서도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다뤄졌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매트릭스라든지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아바타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가상현실 세계를 좀 경험을 했던 바가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메타버스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현실 속에 이제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가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영화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네, 2018년에 개봉을 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그래도 메타버스 세계를 가장 잘 구현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일단 그 시작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45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빈민가에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VR 기기를 장착하고 가상현실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안에 들어와 있는 가상세계들을 경험을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흔히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AR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AR은 현실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가상의 2D라든지 3D 물체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생님도 혹시 포켓몬고 해보신 분 계실까요? 포켓몬고? 네, 나 한때 요거 좀 잡으러 다녀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게임을 썩 좋아하지 않아서 이걸 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막 거실에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포켓몬고 잡겠다고 이게 바로 증강현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 공간이 있고 거기에 가상의 무언가가 더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메타버스를 조금 전에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 이프렌드나 뭐 제페토나 게더타운 이런 거 말고 플랫폼을 경험한 거 말고 저는 메타버스를 다르게 경험을 해봤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저 메타버스 경험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저는 메타버스 경험한 적 없어요. 그 플랫폼에 들어가 본 거 말고는 메타버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저는 절대 손 안 들 거예요 하시는 분들. 네. 자, 선생님들이 일단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아니네, 나 경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메타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물과 사람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경험이라든지 정보를 캡처하고요. 또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거. 네. 뭐 혹시 요즘에 선생님들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나이키런 이런 앱 깔아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얼마나 달렸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이게 다 메타버스예요, 선생님들. 내가 몰랐지만 지금 여기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 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나중에 네, 우리 친구 맺어요. 네, 패친 맺어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네, 선생님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죠.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게 다 라이프 로깅의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갑자기 뚝 떨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 뭐 올해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 알게 모르게 계속 스며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거울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선생님들이 이미 다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비게이션 하시죠? 어디 우리 맛집 찾을 때 구글 어스 네, 지도 찾으시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거울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세계를 그대로 투영한 정보가 어떻게 확장된 가상 세계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우리 요즘에 많이들 시켜서 드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거울 세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세계는 가상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메타버스야라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제페토라든지 뭐 포트나이트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게임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데이터로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 현실하고는 완전히 좀 분리되는 그런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가상세계,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메타버스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접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왜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오래전부터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인데, 왜 갑자기 너도 나도 메타버스야, 메타버스를 해야 된대,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된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죠.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우리 여행을 못 가게 됐죠. 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해외여행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우울증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랜선 여행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계가 사실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죠. 선생님들 혹시 제가 볼 때는 다 연배가 저보다 한참 어리신 것처럼 보여가지고 외관상 보일 때 한참 어리신 것 같아서 가수 혹시 신승훈이란 가수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요즘 10대들은 잘 모르는데, 네,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가수 신승훈의 31년 찐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팬클럽 활동도 하고, 정말, 네, 열심히 좋아하는데, 가수 신승훈이 작년에 3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었습니다. 한번 연기됐다가 또 못하고, 제가 정말 광클릭을 해가지고, 네, 저희 오디토리움에서, 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하는데 진짜 좋은 자리를 잡아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다가 일순간에 정말, 네, 너무너무 우울해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도 힘들고 팬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도 가수들의 공연을 보지 못하니까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온라인 콘서트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단순히 그냥 온라인 콘서트가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콘서트를 하는 사례들이 늘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래퍼예요. 네.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래퍼인데, 이 래퍼가 포트나이트라는 공간에서, 그 게임 플랫폼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콘서트 이렇게 열리면 한정된 인원들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공연장 한정된 인원들. 근데 이게 가상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콘서트다 보니까 45분 정도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트래비스 스콧이 직접 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인물의 아바타가 등장해서 공연을 하는데, 매일 3일 동안 45분 동안 공연을 했는데 첫날에 1200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1200만 명이 동시에 이 공연을 지켜본 거죠. 네, 그때 올린 수익만 220억이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에 좀 더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가 늘 평소에 익숙하게 누리고 있던 일상들을 어느 순간 누리지 못하면서 이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메타버스 세계로 시선들을 조금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메타버스가 기회의 땅이라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인물은 아마 자주 등장할 거예요. 제페토 수업을 할 때도 아마 등장할 것 같고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건데, 1세대 제페토 크리에이터 렌즈라는 인물인데요. 렌즈가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한 달 수입이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제페토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아서 크리에이터로서만, 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너도 나도 진짜 그게 뭔데?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뭔데? 뭐 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제페토 안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네, 그 매니지먼트 같은 디자이너들을 키우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 이현진 선생님 명품백 갖고 계세요? 이현진 선생님, 네, 네, 명품백 갖고 계세요? 네. 네, 명품백 좋아하세요?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네, 네. 그저 그러시네요. 이미영 선생님, 네, 음성 해제 가능하실까요? 네네. 명품백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네. 명품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진짜? 진심으로? 네. 아니요. 네. 이대희 선생님 어떠세요? 안 좋아하지 좋아하세요? 않습니다. 노전임 선생님은요? 너무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없죠? 저는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노정임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명품백을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가?
비싸죠. 생각적인 거,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마인드. 현실에서 명품백 하나 갖고 싶지만 그거 하나 갖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막 친구들끼리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계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명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웬만한 것들이 지금 제페토에 다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구찌백이 로블록스라는 공간에서 한정판으로 100개 정도가 이렇게 판매가 됐는데 굉장한 금액으로 이 안에서도 거래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블록스에서는 로벅스라는 화폐 단위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제페토에서는 젠이라는 또 그 화폐로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들 게임으로 치부하기에는 이게 너무 우리의 현실과 가까이 밀접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가상부동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나 건물주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조물주 위에 건물주야. 네. 건물주 있으면 좀 친하게 지내려고. 네. 안 계신가요? 네. 자,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건물주가 된다는 건,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어느 땅이 팔렸대, 어디가 팔렸대, 뭐 어디가 내 땅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로 가상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그러면 그래 우리도 메타버스 가자. 메타버스를 가야 되나 봐. 메타버스가 뭔가 좀 새로운가 봐.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분야와 상관없이 모두가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역시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분야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그 데이비드 스캇의 어떤 콘서트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BTS 역시도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포트나이트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유저가 3억 5천만 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신곡 발표회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넘어서는 거죠. 네, 딱 뮤직비디오가 공개된과 동시에 여기는 이제 게이머들 뿐만이 아니라 팬들까지 이제 다 접속을 해서 이 장면들을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블랙핑크는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했어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팬사인회 하면 선생님들 팬사인회 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팬사인회 가서 줄 많이 섰거든요. 신승훈 사인 받으려고. 자, 그럴 때 우리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팬사인회를 하게 되는데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하는데 4,600만 명이 참가를. 네, 어마어마하죠.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수치인 거죠. 4,600만 명과 팬사인회를 한다는 거. 근데 이게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핑크 사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해요. 블랙핑크의 소속사인 YG 역시도 지난해 10월에 제페토에 5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그만큼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메타버스를 크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가수들이 앞으로 뭔가를 이제 뭐 신곡 발표를 한다거나 이럴 때 아마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업들도 다양하게 메타버스를 활용들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채용 박람회, 채용 설명회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요. 롯데건설이 채용 박람회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도 신차가 나왔을 때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을 했었고요. CU 같은 경우는 제페토의 한강점이 입점을 했어요. 선생님들 아마 내일 제페토 경험하시면서 여기 월드 한 번쯤 이렇게 궁금한데 하고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가셔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네. 그 한강의 전망대도 잘 볼 수 있고요. 한강점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다른 지점들도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페토에 가보시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디야 커피도 보이고요, 스타벅스도 보이고, 막 웬만한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며칠 전에 계속 저한테 알림 문자 주더라고요. 제페토 와가지고 무슨 미션을 완성하면 커피 쿠폰 쏘겠다. 와서 이벤트에 참여하라. 이런 것들이 계속 안내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업들이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서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들이 대면으로 불가능해졌죠. 뭐 학교 수업 자체가 대면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입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입학식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순천향대학교가 굉장히 메타버스 쪽에 좀 빨리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신입생들 입학식을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이 브랜드의 전신인 점프 VR이라고 해서 SK텔레콤에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신입생들 입학식을 거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전부 다 학생들이고요. 요 화면을 통해서 총장님이 직접 등장을 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앞에 여기 나가가지고 캐릭터들이 아바타들이 선서도 하고 그럼 뒤에서 다 같이 선서도 하고 선생님들 오늘 이 브랜드 가셔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손도 들어보시고 춤도 춰보시고 네. 오늘 이 브랜드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역시도 취업 박람회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네. 지금은 뭐 정말 많은 학교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그 연수원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글로벌 캠퍼스라는 연수원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KB은행 역시도 부서장 협의회를 게더타운 공간 내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선생님들이 이제 게더타운 경험도 해보시고 직접 이런 맵도 꾸미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막 의자들 놓여있고 사람들이 앉아있고 여기 말하는 단상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시고 작은 맵이라도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내가 원하는 공간을 꾸며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교육에서 사실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부경대학교 같은 경우도 캠퍼스 전체를 이제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축을 해냈다라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역시 저희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에서 그 앱 제작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의 모교라서 제가 또 굉장히 애착이 가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실사와 굉장히 비슷하게 구축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학생들의 어떤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실제 캠퍼스보다는 더 가고 싶게끔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경남 진주교육청에서도 진로 교육들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맵을 구축을 해서 이 안에서 진로 체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연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이렇게 학생들의 작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도 메타버스 안에서 구축을 해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실 요즘에 메타버스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죠, 두 분.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AI 윤석열이 등장을 딱 하면서 진짠지 가짠지 헷갈린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네, 지금 잘 보시면 네,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활동들을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지금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두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뭐 이낙연 후보라든지 웬만한 후보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다양한 선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동물의 숲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닌텐도 게임 중에 동물의 숲. 그 공간 내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거리감을 두기도 하고 좀 멀리 좀 두고 싶어 하고 사실 정치인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좀 있고 근데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게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유권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뭔가를 어필하기에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아마 갈수록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각 후보들이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또 NFT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런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구나라는 걸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피스 공간으로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죠. 선생님들 이 얘기는 아마 그 신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방이라고 하는 회사 건물을 없앴어요. 사무실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무실을 아예 없애버리고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모든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메타폴리스라는 이 건물을 쫙 만들어 놓고 실제로 건물을 임대도 하고 지금 임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여기로 출근을 해서 여기서 업무를 보고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하신다고 하셨던 선생님들 계시죠?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꾼 거 알고 계세요? 메타라고 이름을.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돈이 되는 거야 라는 걸 일찍이 눈치를 채고 이제 메타버스의 그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겠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라이즌 워크룸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페이스북에서 메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VR 헤드셋을 딱 끼고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회의 업무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오피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재단에서도 메타버스 오피스, 요거 역시도 지금 보니까 게더타운이네요. 요런 오피스,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나만의 어떤 사무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메타버스 공간 내에 구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오비스라는 플랫폼이 또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오피스용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게더타운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사에서 이제 또 제비라고 해서 게더타운에 대응할 만한 그런 플랫폼을 하나 제안을 해서 최근에는 한국판 게더타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도 역시 오피스로도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국방부에서 요즘에 군사훈련을 VR을 통해서 하고 있대요.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예비군 훈련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다 갖춰있고 총기를 딱 들고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전에 총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고 미션이 주어지면 이때부터 훈련이 시작돼요. 하던 순간 내에서 훈련이 시작이 되니까 실제적인 훈련을 특별히 모두 순간의 제한도 없고 날씨 상태도 문제 없고 국방부에서 최근에 다양한 이런 훈련들의 VR을 이용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국방부에서도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우리가 활용도 측면에서만 접근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심리 치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이 딸아이를 일찍 하늘나라에 보낸 엄마예요. 그래서 이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딸아이를 만나는 장면이 다큐멘터리로 이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딸을 만나고 나서 심리적으로 어떤 치유의 효과를 느끼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나서 2탄이 제작이 됐었는데 2탄은 이제 아내를 잃지
보는 남편이 이제 아내를 만나는 장면,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들이 또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치유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작년에 그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선생님들 요거 뭔지 혹시 아실까요? 요 게임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보이는? 저희 아들에게 어제 딱 보여주니까 바로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인크래프트 공간에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장면도 다 보셨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아무 노래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들. 다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네. 청와대 공간에 꾸민 거죠.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래서 우리 대통령 대회가. 어린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저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입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아이들과 함께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청와대를 둘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 이런 형태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메타버스의 어떤 활용 부분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메타버스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냈지?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의 그 상상력은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상력을 그냥 단순히 상상에 그치게만 하지 않고 현실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실로 이룰 수가 있지?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이 브랜드를 경험하시고 내일은 제페토와 게더타운을 경험하실 때 플랫폼에 대한 소개들이 좀 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름 정도로만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로블록스 게임 하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선생님들 다들 게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시나 봐요, 저처럼. 네. 근데 저희 아들은 로블록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현질을 해요. 네. 로블록스사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 내에서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기를 장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로복스라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로블록스는 2004년에 출시된 게임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즐기는,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이야라고 치부 하기에는 이 시장이 너무 커요. 그리고 로블록스 개발자라는 그런 직업이 등장을 하면서, 로블록스는 원래는 우리가 이런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사에서 어떤 게임을 구축을 해놓으면 거기에 이제 유저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는 것에만 그쳤었거든요. 근데 로블록스는 직접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게임 앱을 내가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로블록스 밤마다 제가 로블록스 이거 게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코딩과 함수와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문과여서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를 도대체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이 로블록스라는 그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들한테 게임할 때마다 구박했는데 요즘에는 아들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네, 아들한테도 배우고 이러면서 차라리 이게 빠르다 싶으면 빨리 이 길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네, 이게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이 공부에 뜻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게임 쪽으로, 특히나 로블록스 이 게임 개발자 쪽으로 빨리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8월에 제페토라고 네이버 Z사에서 출시한 제페토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저가 2억 5천만 명이 넘었다라는 보도를 최근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제페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제페토가 단순히 그냥 처음에 들어와서 그냥 캐릭터 꾸미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뭔가 홍보 수단, 마케팅 수단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0년 5월에 게더타운이라는 것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사실 게더타운은 친구 3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게더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온라인 어떤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딱 오면서 이게 뭔가 오피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화상회의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플랫폼으로 구축을 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1년 만에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면 게더타운과 유사한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유가 제페토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은 3D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게더타운은 2D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좀 더 쉽더라라는 거. 3D는 사실 이게 디자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어떤 공간들을 구축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실 거고요. 자, 이렇게 막 계속해서 주목받는 플랫폼들이 생겨나니까 SK텔레콤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작년 7월에 이프렌드라는 플랫폼을 내세웠는데요. 사실 이프렌드는 지금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이프렌드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플랫폼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각 플랫폼마다 선생님들께서 따로 한 번씩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웹 제작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유료로 활용할 때는 몇 명의 인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피스라든지 제비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메타버스 하면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게더타운, 제페토, 이프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플랫폼을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하나하나 경험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일단은 경험을 해보겠어. 경험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걸 내가 뭘 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지. 이게 아무 돈이 안 되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메타버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서도 나왔던 렌지라는 인물인데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페토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각광받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페토 안에서 아바타가 입고 있는 의상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프렌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렌지가 앞서 제가 월 수입이 1,5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같이 이제 디자이너로 협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이 다 월 매출이 1억을 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인사드릴 때 메타정화라고 저희 부캐 소개했던 이 옷이 렌즈가 만든 옷이에요. 잘 보시면 옷 위에 이렇게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모양 같은 이걸 우리는 잼이라고 그 화폐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 1잼이 우리 돈으로 한 86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86원 주고 산 거죠. 아바타 꾸미려고. 네. 근데 이거 입었더니 겨울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코트도 하나, 렌즈 옷도 렌즈에게 또 제가 돈을 투자한 거죠. 근데 렌즈가 엄청나게 많은 그 아이템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할 거예요. 내일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옷을 제작해보는 실습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게 딱히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툴을 잘 이용하면 제페토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툴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툴을 활용을 해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 여기에 내가 좀 더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3D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 주변에서 의상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도 지금 3개를 만들어서 여기 등록을 해놨는데 하나도 안 팔리고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들께 제가 제 거 어떤 건지 좀 소개해드리면 하나씩 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부분 이제 수익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메타버스 공간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 용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맵을 제작하고,
게더타운의 맵을 제작하고 제페토의 월드를 제작하는 그런 직업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제 툴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도 할 줄 몰라도 뭐 건축적인 감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쪽 일을 하지 않아요라고 하셔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그 툴만 잘 활용을 하셔도 어느 정도 완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가 있고 상상력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그 의뢰받아서 맵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 많은 행사들을 게더타운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체 측, 그러니까 요청하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공간들을 좀 커스터마이징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축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페토에서는 이런 월드를 구성을 하는 거고 게더타운 내에서는 이런 것.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게더타운 내에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메타버스 강사인 거죠. 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은 하지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메타버스 강의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강사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선생님들은 강의 영역을 좀 확장해 보겠다 하실 때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잘 보시면 깨알같이 제가 어딘가에 여기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오비스라는 플랫폼이거든요. 그 오비스에서 저희가 강사 경진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참고로 제가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메타버스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한국메타버스연구원 부산지부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유망 직업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로블록스 개발자,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 안에서 직접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면 이거를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 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이 있는데 그 게임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면서 거기서 수익이 자꾸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개발자 수만 127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5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게임 플랫폼 안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들 혹시 보글보글 뭐 이런 거 아시나요? 게임? 네. 저랑 세대가 달라서 잘 모르시나요? 너구리 이런 거 아시나요? 네, 테트리스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그냥 구축되어 있는 거에 그냥 들어가서 내가 체험만 하고 빠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천만 개라는 게임 중에서 그 게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여기에 이제 그 게임 자체에서 내가 힘을 가지려면 유저들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현질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내고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사서 내가 무기를 장착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뭔가 내가 나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외관을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처럼 게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웬만하면 다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작년에만 로블록스 억대 소득자가 3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억대. 네. 게임, 예전에는 게임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했지만 요즘에는 게임 잘하고 게임 잘 만들고 이러면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쪽을 한번 키워볼까 심각하게 생각 중입니다. 워낙 이쪽 시장이 넓은 것 같아서. 네. 자, 그리고 메타버스로 먹고 사는 직업 중에 아바타 드라마 PD 작가라는 직업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아바타들 뭐 제페토라든지 이렇게 아바타를 선생님들이 오늘 다 꾸며보시고 이 브랜드에 들어가서도 아바타 꾸며보시고 제페토에 가서도 꾸며보실 텐데 이런 아바타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드라마처럼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웹소설 같은 것들 그게 이제 조금 진화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말이 드라마지 드라마 같지는 않아요. 그냥 스틸 사진들이 이렇게 착착 넘어가는데 아바타가 표정들이라든지 그때그때 맞는 옷차림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화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커스터마이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컷 한 컷 한 컷에 스토리를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서 드라마 PD가 등장을 했는데 대부분이 10대예요.
근데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제페토 드라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어떤 것들은 막 100만 뷰가 넘어간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바타 드라마 PD나 작가, 이 드라마 PD나 작가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바타 배우를 공개 모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 드라마 PD가 있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한 중학생? 많이 돼봐야 고등학생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바타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배우를 모집합니다. 공고를 내면 600명씩 모인대요. 내 아바타를 써줘. 그러니까 실제 내가 배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아바타를 이 드라마에 좀 써줘. 이렇게 하는 그 지원자들이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직업도 있구나. 네. 말 안 듣는 동생이나 네, 공부 안 하는 아들, 딸이 있으시면 선생님들 빨리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무궁무진한 직업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직업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도 공인중개사도 등장을 할 것 같고요. 1호 기자도 탄생을 했어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그래서 실제 있는 직업들이 웬만하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알겠어. 메타버스를 하면 뭐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들도 있는 거 알겠고 플랫폼 접속해보면 재밌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근데 이 메타버스가 그냥 일시적인 거품으로 끝날 거야 아니면 계속 쭉 잘 갈 거야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그 한국은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육성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2025년까지 2조 6천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겠대요. 디지털 뉴딜에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도 약속을 했고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 지금 보시면 전문기업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메타버스라는 것이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돈이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메타버스요. 약속이 되어 있대요. 성공을 보장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부분들 이해하시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드렸나요? 네. 권경희 선생님 혹시 말씀을 저한테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 질문 좀 네네, 드릴게요. 김 아까 플랫폼 비교에서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이프렌드에서도 화면 네. 공유를 통해서 네네.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던 것 네네. 같은데 네. 여기에서는 그 게더타운에만 화면 공유 기능이 있다라고 거기 멤버들이 화면 있고. 공유에 보면은 저희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에서는 PPT라든지 이런 것들 공유가 안 되고 PDF 파일로만 가능히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PDF 파일로 전환을 하시면 충분히 공유 가능하고요. 동영상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게더타운과 좀 다른 게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저희가 이제 뭐 스크린에 뭘 하나 띄운다라든지 그러니까 화면 공유 지금 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줌처럼 그냥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PDF 파일이나 동영상만 딱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더 자유롭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아마 각 플랫폼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강사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딱 50분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10분의 휴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10분 동안 간식 좀 드세요. 네.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달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아직 4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잠시 쉬시면서 물 한 잔 드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간식 좀 드시고 저희는 2시 정각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저희가 바로 이제 이프랜드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선생님들 핸드폰 준비 딱 하시고 그리고 Recording 다시 stopped. 하도록 하겠습니다.